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재명을 비롯한 이재명의 민주당의 거짓, 왜곡, 가짜 선동을 저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줬느냐. 지금 최근 들어서 3, 4일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저렇게 거짓, 왜곡, 저렇게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누가 저런 특권을 줬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어제 특혜할 만한 것이 검찰에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 그 공소장에 이재명이 주범인 이 대장동 비리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장동 비리를 저질렀나, 이 전체 규모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이름이 100번 이상 나오고 이재명이 결재를 하고 승인을 하고 전체적인 대장동 비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이재명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 내용을 모두 공소장에 담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라고 하는 시를 환기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시가 나옵니다. 시 구절이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갖고 맞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새해 꿈은 뭘까? 어제 제가 이재명이 참 영리하다,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천재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다는데, 영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 댓글에 어떤 분께서 이재명을 왜 영리하다라고 하느냐, 저 나쁜 짓을 하는 걸. 정확하게는 영악하다가 맞겠죠. 꼭 같습니다. 저도 영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새해 꿈은 뭘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재명이 지금 간절한 것, 이재명의 꿈에 나타날 것, 한동훈일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없었다면 지난 7개월 동안 이재명에 대한 이 각종 검찰 비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검찰 인사 시스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한동훈이 저는 매일같이 나와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대해서 맞받아쳐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7개월 동안 한동훈이 한 일, 물론 국민들에게 비친 건, 가장 큰 건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짓 선동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입 가진 사람은 모두 나서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또 각종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 공격을 했습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법무부 장관이 지금 멋진 이야기 할 때냐, 폼 잡을 때냐, 정치하느냐, 아예 지역구 정하고 국회로 넘어와라, 여의도로 와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이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매번 불려다니느냐? 전부 합쳐서 퉁쳐서 한 번만 불러달라, 검찰에. 검찰이 지금 매번 이렇게 부르는 것 괴롭히기 아니냐? 정적을 괴롭히기,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무슨 정적입니까?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때문에 보복을 합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수많은 비리에다가 그 형수 쌍욕 같은 그런 행태들,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사적 이익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저렇게 많은 범죄, 비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굳이 정치 보복을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야당복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차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소위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이 프레임으로 방탄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 득보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꼬라박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이재명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고마우면 고맙지 뭐 이재명을 보복할 일이 뭐가 있으며 이재명이 무슨 정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곧 검찰에 뭐 조사를 받고 구속될 사람인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도 가야 되고 중앙지검에도 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거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고 뭐 정적에 대한 탄압이냐. 문재인 정권 때 다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뭐 나뉘어져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비리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이냐. 이래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의 비리 전부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된 거고 민주당의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쪽에서 전부 다 공식적으로 다 터져 나온 것들입니다. 대장동은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됐지만 이재명은 그게 아픈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을 너무 자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일 뿐이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할 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주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검찰의 수사에 외풍을 막아주는 일입니다. 여당,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누가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그 외풍은 어마어마합니다. 압력은. 대한민국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그 검찰에 대한 공격력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조국 때 보셨습니다. 조국은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외풍을 막아주는 일인데 외풍을 막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여론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재명 저 왜 수사하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쁜 의도가 아니냐.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라고 해도 수사 못합니다. 저희들 기자가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사를 놓고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뭐 경영진에서 결정을 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네 기사가 나가게 되면 이 광고가 매달 몇십억 원의 광고가 날아간다. 기자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돈으로 협박을 하고 이 기사를 정말 내야 하는 건지 이 뭐 기사 하나 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당장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 목숨이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뭐 권력도 이제는 모두 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과 돈, 권력과 돈의 이 압박에서 검찰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외풍을 막아줘야 하고 여론을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여론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잘하고 있고 잘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3, 4일 동안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제가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방어해야 될 것은 방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관계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다. 한동훈 장관에게 맡겨두는 게 좋다. 괜히 나섰다가 국민의힘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했다가 엉뚱한 소리 했다가 오히려 역공당하느니 이 검찰의 수사, 이재명의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한 방어는 한동훈 장관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언어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법리,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하고 한동훈 장관은 전문가죠.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판을 읽는 정무 감각을 가져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의 말을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명료한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놀랍게도 이 감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력, 정말 뭐 세를 모으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뭐 국민들을 때로는 국민들을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국민들에게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힘, 조직력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주로 특수부에 있었으니까 특수부 검사라는 게 힘있고 돈 있는 놈들에 대해서 때려잡는 것이다. 이건 국민들의 여론, 정무감각, 정치가 어떻게 흐르고 우리 사회 각종 각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체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서 자신의 이 감각을 가다듬어 왔다. 그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언어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를 태국에서 잡아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소위 김어준식 방법입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흐리기를 합니다. 별의 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가짜 뉴스로 다 흐립니다. 검찰이 공작을 했다. 김성태를 데리고 오는데 뭐 검찰이 무슨 짓을 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의 명료한 언어입니다. 국민들이 김성태 도둑놈 잡아오는 그 배경을 알고 싶겠나? 그 도둑놈의 배우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이런 명료한 언어들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필요한 곳에 쏠리게 하지 않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언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어 감각, 말을 많이 잊어버리죠. 뇌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니까. 과거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시인이었던 미당 서정주 시인은 이 언어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 시를 써야 되는데 언어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 세계 산 이름을 1000개 이상씩 매일 아침 그걸 외웠다라고 합니다. 되풀이해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이 언어 감각까지 갖췄다라고 하는 것. 한동훈 장관은 뭐 한창 때니까 이제 언어력도 최고조에 이르러 있죠. 김종민입니다. 민주당의 김종민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랬는데 참 민주당이 아플 겁니다. 이게 멋있는 발언이 되는 이유가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어느 정치인보다도 한동훈의 언어 감각, 정치적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맞받았습니다.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말이 멋있는 이유는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실토를 했죠. KBS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성남FC 그 의혹에 관련해서 경찰이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버벅거렸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떠올랐던 겁니다. 한동훈이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또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게 버벅거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에게는 무슨 천적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서 국민들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 지지율 분포를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도층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50%를 넘길 수가 없다. 중도층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동훈처럼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정부의 내각도 한동훈처럼 이렇게 명료한 언어로 이건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한동훈이 아픈 이유는 한동훈의 말이 멋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의 장관 말이 왜 멋있느냐?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을 가장 적합한 언어로, 가장 명료한 언어로 표현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만약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첨가를 하면 뭐 나이를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말이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 지역에 거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는 거 들으면 뭐 말을 거의 전부 거시기로 다 합니다. 그런데 다 또 알아듣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언어 감각 참 부러운 대목이고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말 무기다라고 보입니다. 한동훈이 없었다면 이 이재명에 대한 비리 수사, 이게 가장 큰 것이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을 이만큼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었겠느냐. 새해에는 정말 더욱더 왜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 지지,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동훈 장관과 같은 이런 태도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뭐 장관은 이제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폭넓은 정치인의 말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정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단계, 4단계 뒤도 내다봐야 합니다. 이번에 나경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해임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눈앞에 자기 일, 그것만 본 발언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사과도 하고 했는데, 사과도 뭐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또 사과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이것이죠. 사과도 그렇게 계산하고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팔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명료한 언어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말이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도 명료한 언어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예. 머리가 좋아서 명료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4단계, 5단계를 내다보고, 진짜 개딸도 있지 않습니까? 개딸이 들어도 한동훈의 장관의 말은 맞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한동훈의 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길의 설날 아침에 이 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도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새해에 꿈을 갖고 좀 맞을 텐데, 제일 지금 급한 게 한동훈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일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젊고 한동훈 장관의 감각, 언어력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답은 이재명이 편한 일은 시인을 하는 겁니다. 될 게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참 영악합니다. 영악한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김만배가 아직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대장동 관련해서 김성태도 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공표된 이런 사실보다 훨씬 많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보건대 검찰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자들을 모두 이제 구속을 시켰으니까, 구속을 시키고 나면 이제 주도권은 검찰이 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 타이밍에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이재명 소환을 앞두고 대장동에 관련된 전체 그림을 검찰이 그렸습니다.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게 과거에 부정부패방지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개인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장동 관련해서도 모두 지금 배임이라든지 횡령, 뇌물, 정치자금 이렇게 다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을 만들었는데 57페이지입니다. 방대합니다. 거기에 대장동 비리 전모를 검찰이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재명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승인했다.
거기에 따라서 대장동에 이 엄청난 비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밝혔습니다. 이 검찰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뭐 설 연휴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장동을 통해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전모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법 내용으로 법리상 들어가도 이재명의 소환을 앞두고 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최소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다. 그물망을 크게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이재명의 배임은 피해갈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정진상, 김용이 받고 있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재명 걸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공소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재명이 100번 이상 거명이 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불리한 서류는 X표를 치고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 서류, 증거도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진술도 모두 지금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모두 설계하고 지시했다. 대장동의 그 이익관계, 그러니까 성남시가 1,800억을 먹고 나머지는 모두 대장동이 챙겨라. 이 이익 배분도 이재명이 모두 설계했다라는 게 법정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총 대장동 비리로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익은 7,800억 원이다. 택지 분양을 통해서 4천억 원 정도. 그 다음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챙긴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428억 원입니다. 그 대장동 이익의 지분 428억 원에 대한 많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재명의 지분이다라고 하는 많은 증언들이 나왔다. 이재명의 지분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이 모두 승인을 해줬고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 보고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이 428억 원, 이 지분이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대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판사가 묻게 될 겁니다. 검사는 그 증거를 내놓게 될 겁니다. 진술을 내놓게 될 겁니다. 검사가 자신 있다, 검찰이 자신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 이재명이 개입을 해서 이재명이 승인을 해주고 이재명이 보고를 다 받았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대장동 개발은 그 대장동 옆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해야 하니까 대장동 개발을 해서 그 대장동 개발의 수익금을 공원 만드는 데 투입을 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이 성남 시민을 위해서 그 1공단 이야기입니다. 공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장동 개발을 해서 그 수익금을 공익으로 환수를 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남시장 출마하면서부터 선거 공약으로 대형 공원을 만들겠다, 시민공원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 명분을 얻고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남FC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성남에도 프로축구단을 하나 인수하겠다. 그래서 성남FC를 인수했습니다. 성남FC 운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두산이나 네이버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았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아니다. 대장동에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선거 공약에서부터. 성남FC 마찬가지입니다. 성남FC 그럴듯합니다. 성남시도 이제 프로축구단 하나 가져야 된다. 시민들의 요구다. 선거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많은 협찬금을 소위 땡겼습니다. 이게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냐.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죄가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그 받은 후원금, 특혜를 주고 받은 후원금을 성남FC 운영비로 다 썼다 하더라도 이게 제3자 뇌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이런 프로축구단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갖고 싶어 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보통 원합니다. 이 홍보가 됩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선거 공약에 내죠. 또 하나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전면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주로 체육계 인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 체육계 인사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는데 자리를 줘야 합니다.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줄만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체육단체, 이런 프로축구단 하나 만들면 많은 자리가 생깁니다. 선거를 해야 하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이재명도 그 매력을 느껴서 이 성남FC를 인수한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받은 이 후원금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또 이 후원금을 받아서 정말 성남FC 운영 자금으로만 썼을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뭐 인센티브 조금 준 것 이것뿐입니다. 정말 그것뿐일까? 또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줍니다. 두산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뿐이었을까? 이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선거를 해본 자치단체장들, 선거에 관계해본 사람들이면 당연히 품게 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재명이 성남FC를 내걸었지만 두산 네이버에게 특혜를 주고 이 거래한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이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남에 공원 개발을 하겠다, 시민들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지만 대장동 개발이 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 비리가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 공소장에 모두 검찰이 적시를 한 부분입니다. 57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개발 전체가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범죄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전체를 공소장에 모두 기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모두 승인을 하고 모두 보고를 받고 모두 지시를 하고 모두 관여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배임 횡령, 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재명은 모두 걸려들고 주범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검찰이 낸 이 공소장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증거를 제시하면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법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참 꿈자리가 사나울 겁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이 일들 생각하면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재명이 영리하고 영악한데도 KBS 그 인터뷰에 나와서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걸 지금 생각해야 하거든요. 걸핏하면 한동훈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말을 실수하면 바로 한동훈이가 바로 잡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인터뷰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나빠지니까 인터뷰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터뷰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뭐 말 잘한다는 이재명도 버벅거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저는 맞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아니면 이재명을 맞서 제대로 싸워낼 사람 지금 여권에는 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한동훈이 이재명은 얼마나 밉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꿈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고향도 찾고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교통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안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